안녕하세요, 사이입니다. 예, 요즘 가장 핫한 뉴스죠,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냥 정부가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저도 쓴 거고요. 요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럼 이제 목차를 보면은요,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의 개념을 일단은 알아야 뭐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잘된 표현인가 잘못된 표현인가 뭐 이런 걸 다룰 수 있겠죠.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와 폐지, 가상화폐 지금 정부가 뭐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인가 투기인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 하고, 가상화폐 수익 구조, 왜 가상화폐를 자꾸 막 발행해서 퍼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미래 정책이란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우리 정책이 얼마나 좀 허술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파서 미래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가장 예, 기초적인 물물 교환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빼먹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 물물 교환을 할 때 우리가 막 생선으로 물물 교환을 하고 화폐, 그러니까 생선을 가지고 가서 뭘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감자를 가지고 가서 뭘 산다던가, 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뭘 산다던가, 이런 건 상상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곡물, 쌀이나 콩 같은 거.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유통기한이 긴 거. 일단은 생선 같은 경우는 금방 상할 수가 있으니까, 또 옛날에는 냉장고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데, 쌀이나 콩 같은 거는 유통기한이 길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그래서 쌀이나 콩 같은 곡물류로 물물 교환을 했다. 근데 쌀이나 콩에 이런 화폐 기능이 추가가 되면 가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그거는 어, 화폐 가치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쌀이나 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성적 가치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이성적 가치가 뭔가, 감성적 가치가 뭔가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성적 가치라는 건 뭐냐면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기능. 이 쌀을 우리가 먹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이 가치, 이런 가치들이 이성적 가치고요. 감성적 가치는 뭐냐면 이거를 딱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딱 예를 들어 곰돌이 인형을 안았는데 포근하고 너무 좋아, 곰돌이가 너무 귀여워, 이런 것들은 이제 감성적 가치가 되는 거죠. 근데 뭐 곰돌이를 배구 잘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성적 가치가 되는 거죠. 곰돌이를 베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이성적 가치와 감성적 가치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노트북으로 예를 들면요, 노트북이 성능이 똑같은 A 노트북과 B 노트북이 있습니다. 뭐 CPU나 뭐 램이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좋아. 그래서 얘가 노트북이 100만 원이야. 근데 똑같은 성능의 B 노트북이 예쁘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딱 사용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보일 것 같아. 뭐 사용하는데 좋아 보이는 거는 이성적 가치네요. 사용하는데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걸 딱 펼쳤을 때 뽀대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또는 이 노트북이 최신 노트북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너 이 노트북 샀구나. 대단한.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막 그러면서 호감을 표현한단 말이야.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게 감성적 가치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노트북은 100만 원이고 B 노트북은 120만 원인데, B 노트북이 더 예쁘고 뭐 내가 봤을 때 디자인적인 면이나 나의 감성을 더 많이 채워준다. 그러면 120만 원짜리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가치 없는 걸 우리가 산 게 아니라
감성적 가치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해서 샀다. 해서 감성적 가치와 이성적 가치가 두 개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저는 구분을 지은 거고요. 그리고 이 이성적 가치랑 감성적 가치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데 한쪽으로 치중된 경우는 많이 있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돈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금화. 예, 금을 한때 기축통화가 금이었죠. 예,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성적 가치로 보면 뭐 전기가 잘 통한다, 뭐 금이 단단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성적 가치인데 그런 가치보다는 금의 가치는 아무래도 반짝반짝이고 우리가 뭐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더 높게 평가돼서 금화의 가치가 높은 거, 금 자체의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감성적 가치가 높은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감성적 가치가 높은 상품에 우리가 화폐라는 기능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게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걸 살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 가치예요. 이게 화폐의 가치가 이성적 가치가 높은 거죠. 화폐의 가치는. 근데 이성적 가치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성적 가치가 높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동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감성적 가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뭐 금화를 많이 보유한 사람을 저 사람 정말 부자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금화를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적 가치인데 그러면은 금화는 화폐는 이성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뒤에 부분을 얘기한 거고 금화는 감성적 가치가 높은 거에다가 우리가 화폐 가치를 입힌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돈은 대체 뭘까? 돈은 이성적 가치가 제로, 감성적 가치가 제로입니다. 다만 화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뭐 제로까지는 아니겠죠. 지폐 종이라는 이성적 가치가 있겠죠. 예. 실예로 뭐 멕시코인가요? 그 마약 부자는 추워서 돈을 태워서 추위를 달랬다고 한 일화도 있는데 그거는 이성적 가치를 사용한 거죠. 돈에 대한 이성적 가치를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면서 당장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돈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비하고 종이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은 그 주화의 가치 그 금속의 가치가 있지만 뭐 종이로 된 지폐 같은 경우에는 종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화폐의 가치를 입힌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이런 거다. 화폐가 어떤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그냥 생활할 때 이게 가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기니까 나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 있는 거라고 여긴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을 때는 돈이 되게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면 돈 자체가 하지만 돈 자체를 봤을 때는 돈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예.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진실하게 또 나오죠. 자, 지불각서입니다. 갑돌이가 홍길동에게 쌀 한 가마니를 몇 해, 몇 월, 며칠까지 갚기로 했어요. 이 지불각서에서. 근데 만약에 이행을 못한 경우에는 뭐 1년간 홍길동의 노비로 살 것을 명시했다. 해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지불각서를 쓴 거예요. 이 종이를 만약에 제가 이제 가지고 가서 갑돌이한테 야, 너 이거 내가 길동이한테 산 거야.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를 나한테 줘. 갑돌이한테 쌀 한 가마니를 받아갈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화폐의 기본 가치가 되는 건데 이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서로 갑돌이와 홍길동이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걸 쓰면서 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거죠. 쌀 한 가마니의 가치를 여기다 부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랑가마니의 가치를 갑돌이가 훔쳐서 없애버리면 홍길동은 사랑가마니를 못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이 사랑가마니의 가치가 여기 지불각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불각서를 홍길동한테 제가 사올 수도 있는 거죠. 예. 홍길동이 쌀이 너무 급해. 근데 홍길동이가 갑돌이한테 받으려면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 몇 해, 몇 월, 며칠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내가 야 쌀 반가마니만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 실은 말고. 그랬더니 홍길동이 난 쌀 너무 갖고 싶어.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쌀을 받아야겠어. 그럼 반가마니에도 좋으니 이걸 갖고 네가 반가마니 날 줘. 그럼 너 나중에 갑돌이한테 이걸 받아라. 그러면은 이게 화폐의 기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쌀 한 가마니를 갑돌이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바로 화폐의 기능이에요. 이 종이 쪼가리는 종이 쪼가리의 가치밖에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부과해서 이 종이 쪼가리의 가치가 쌀 한 가마니의 가치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화폐의 기본 개념을 알게 되면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정상적인 표현이라는 게 더 맞다라는 걸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룬 건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상화폐 정의. 저희 이거는 누가 정의하고 한 거는 아니고 이제 제가 왜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썼는가? 자, 화폐는 실물이 존재하죠. 아까 봤듯이 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종이 쪼가리가 존재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은 이 실물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데이터로 존재하는 거죠.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게 화폐가 아니다. 화폐는 실물이 존재해야 된다. 금화든 종이 쪼가리든 어떤 개체에다가 우리가 아까 보신 홍길동하고 갑돌이가 한 지불각서든 이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우리가 뭔가 물체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케이스죠. 근데 이게 가상화폐는 물체가 존재하지 않아.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가상의 어떤 데이터에다가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맞겠죠. 예. 틀리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가상화폐의 뜻을 정의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이 가상화폐를 정의한 이유는 최초의 가상화폐를 제가 다루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앞에 말한 제 가상화폐가 맞다면 블록체인이 데이터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어떤 뭔가에다가 화폐의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정의를 한 게 맞다면 최초의 가상화폐는 뭘까? 최초의 가상화폐는 아이러니하게도 텔레뱅킹이 가상화폐가 됩니다. 진짜 최초의 가상화폐. 자, 제가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보냅니다. 현금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이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제가 100만 원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한테 뭘 줬죠? 이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은행 계좌로 데이터를 보낸 거죠. 제가 은행에서 신한은행 제 계좌에서 돈을 빼서 기업은행 A라는 군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신한은행에서 그 화폐를 100만 원을 종이 쪼가리 찾아다가 A라는 군이 있는 기업은행 그 계좌에다가 100만 원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신한은행에 있는 제 은행 창고에 있는 가상 있다라고 하는 가상이죠. 그것도 가상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내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게 가상화폐가 아니라면 신한은행에서는 내 계좌로 된 공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은행 창고가 있고 그 창고에다가 내가 입금한 금액의 돈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죠. 근데 신한은행은 내가 신한은행한테 자꾸 신한은행 광고하는 거 같네. 어쨌든 제가 신한은행을 써서 이거 전혀 신한은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은행한테 이제 제가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은행이 창고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입금 처리해버려요. 컴퓨터 데이터로. 그게 가상화폐예요. 예.
그 창고에 여러분들이 다 입금한 돈이 창고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라는 군한테 100만 원을 보냈어. 그럼 그 가상화폐를 A라는 은행, 기업은행이 있는 A라는 군의 그 통장에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가진 걸로 되고 나는 이게 이제 없어진 걸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행에서는 뭐 이게 뭐 중앙은행 뭐 시스템에서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가 이게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은행이든 뭐 신한은행이든 돈다발 100만 원을 들고 가서 뭐 어디를 거쳐서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전송하는 거다. 데이터만 전송하는 거. 지금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이랑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 그 사람이 이제 A라는 사람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 자기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으면 실물 화폐로 찾는 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준 거는 가상적인 데이터 내용밖에 없죠. 내용이 흘러가서 이 사람은 실물화폐를 받았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A라는 사람한테 제가 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을 받았어요. 1비트코인을 받아서 제가 1비트코인을 비트코인 ATM기 가서 찾았습니다. 현금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은행 시스템이 아닌 비트코인 시스템을 탄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시스템을 타면 이 비트코인 시스템 특성상 비트코인 화폐 가치가 변하니까 1비트코인이 찾을 수 있는 원화로 찾을 수 있는 양이 다르다.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차이,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 특성상 발생하는 그 내용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가상화폐는 은행과 은행 간의 그 화폐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가상화폐라는 표현은 사실상 맞지가 않는 거죠. 암호화폐가 더 맞는 거고, 화폐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보고 가치가 없는 거에다가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에다가 너희들은 지금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투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화폐도 가치가 없는 거야, 이 바보들아. 가상화폐, 암호화폐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야. 모든 화폐는 우리가 스스로 이거의 가치를 요거라고 정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자체에는 원래 가치가 없는 거다. 가상화폐도 나중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고 자리매김이 정확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 더 분명해질 수 있다. 지금 과도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솔직히 뭐 가상화폐가 막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제 가상화폐가 요즘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향도 있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상화폐가 통용돼서 사용되는 것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막 좋은 화폐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제가 지금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20, 30년 후에는 원화 사용도 하지만 가상화폐 사용도 원화 사용 못지않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면은 원화 사용률이 지금은 거의 뭐 90%이지만 우리나라에서 90%뭐 90% 정도 되겠죠. 뭐 상품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원화 사용률이 높지만 나중에는 가상화폐 사용률이 원화 사용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가상화폐가 뭐 하나의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많은 가상화폐를 통합해 봤을 때 원화 사용률보다 가상화폐 사용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다. 미래 사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무작정 가상화폐를 까기보다는 앞으로 얘랑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화폐 자체가 마치 어떤 가치를 갖는 것처럼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기본 개념을 알면 가상화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여기서 쓴 이유는
정부가 이런 걸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좀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이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쪽에도 계속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예. 가상화폐란 무엇인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상화폐 규제와 폐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였습니다.